입니다. 기준이 있는 투자, 깡센 인사이드에서 함께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깡센 인사이드 강지훈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미증 시는 기대치만큼 잘 나온 그런 모습이었는데, 조금 아쉬운 게 오늘 이제 미선물의 하락이 국내 증시가 올라가는 폭을 잘 못 뽑아준다? 그게 조금 아쉽다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우선 현재 지수를 보게 되면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양시장 모두 다 2% 초반에서의 강세가 이어진다가 되고 있고, 거래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증가세를 보여준다가 됩니다. 다만 시장에서 이 거래대금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전반적으로 납부과대 순환 형태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지금 하나씩 보게 되면은 우선 이제 살펴야 될 부분이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미증 시가 단순히 반등했다. 여기서 생각만 끝낼 것이 아니라 그 외적인 부분도 한번 따져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미국의 변동성 지수. 이거 한번 보도록 하죠. 미국의 변동성 지수가 앞전에 미증 시가 크게 하락할 때 40 근처까지 올라갔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연휴 기간 동안에 미증 시가 반등을 강하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22선 정도 이렇게 마감이 되었다 되죠. 그럼 이제 현재 미선물이 메타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 전반적인 하락을 보여준다 이렇게 되는데, 결국 이제 코로나 이전에 수혜를 받았던 이제 인터넷 플랫폼 회사들이 어느 정도 그 상승폭을 다 반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선물이 현재 하락하는 부분이 오늘 미증시에서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변동성 지수가 추가적으로 앞전에 고가를 넘어간다 이러기보다는 어느 정도 반등하더라도 26에서 27선 정도 요 정도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30이 넘어갔을 때는 변동이 여전히 세다 이렇게 보겠지만, 지금 현재는 거기까지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또 하나 나왔던 부분은 이제 미 연준 의원들이 3월달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경우 50bp가 아닌 25bp 이 정도로의 인상이 적당하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시장에서 우려감을 어느 정도 완화시켰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오면서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1.75보다 조금 더 윗자리 정도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되는 거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던 부분 역시도 이제 소폭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가 되겠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 자체가 추가적인 위쪽 방향에 나오지 않고 이제 하단 자리 이 라인대를 이탈하느냐, 이게 현재는 제일 중요하다 될 것 같은데, 요 가격대를 이탈하는지 여부는 2월 달 중에 어느 정도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타난다면은 국내 증시 자체가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 연휴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도 완화시켜줬고 해소시켜줬다 이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 현재 이제 안도랄리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다우지수라든지 S&P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해서 하락폭 자체가 얼마 안 나온 케이스가 되었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7%대의 하락이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인데,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차별화로 가는 과정, 그게 아마 더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화는 얘기는 딴 게 아니라 밸류적인 부분에서 이제 뭐 실적이라든 이런 것들 받쳐준 쪽, 그리고 성장주 내에서도 독보적인 실적과 매출을 보여준 쪽 같은 경우는 높은 밸류를 받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당하다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국내 증시에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약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냐면,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패시브 자금, 이게 2월 9일 날부터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일부 종목군들의 영향은 아직까지 좀 남아 있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 주가 국내 옵션 만기입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지금 현재는 약간은 프리백 형태가 내일까지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옵션을 보게 되면 국내 증시가 워낙 변동세가 컸기 때문에 옵션에서의 가격 자체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시장에서 선물지수가 움직이는 밴드 자체가 362.5에서 365, 요 사이에서 움직인다 되죠.
그래서 이 자리대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양 매도를 걸어놓은 그런 케이스인데 이게 금액적인 부분에서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현재 위치대가 풋 매도가 몇백억 정도 잡혀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구간대에서 프리패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367.5짜리대를 넘어갈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370짜리대를 회복할 수 있냐 없냐 다음 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은 뭐 종목별로 보게 되면은 뭐 시총 상위에서 하이닉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2차전지 관련주, 그 제약주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세 띄고 있고 그 외적으로 업종에서는 이제 보험이라든지 증권, 그다음에 콘텐츠 관련주, 그다음에 진단키트, 엔터주까지 해가지고 이런 쪽에서 강세 나오고 그 외적인 쪽에서는 이제 종목별 좀 나눠진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시장에서 지금 반등이 강하게 나온 쪽을 쫓아간다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낙폭과대는 동일하기 때문에 낙폭과대 순환이라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낙폭과대 순환이 나올 때는 1차적으로 기술적 받는 폭이 어느 정도 가능하냐 이 부분 역시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를 기준으로 얘기할 때는 전체 하락폭 대비해서 38.2%한 자리대가 2,850포인트인데 이게 다이렉트 가면 좋겠지만 다이렉트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살려야 될 자리가 2,750포인트 전후 여기를 살려주는 게 가장 1차적으로 중요하다 정도.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 초까지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지수도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대형지수 우선 1차 상승폭 마디가 전체 하락폭의 38.2%라는 자리대를 잡을 때는 어, 금요일날 종가 대비해서 한 7%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형지수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생각할 때는 코스닥이 우선 1월달 하락폭만 볼 때는 상당히 이제 하락이 더 큽니다. 근데 전체적인 고가 대비 하락폭을 볼 때는 조금 더 작은 그런 케이스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 1차 반등이 나올 때는 916포인트 정도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라인대가 이제 앞전에 매물대 들어오기도 하고 우선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밸류를 시장이 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밸류를 보기 시장에서 아무래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지금 낙폭간의 반등이라는 부분은 전 시장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일하게 가시되 나중에 반등이 나올 때는 비주얼 축소화 쪽으로 가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면서 지난주 금요일날 기준으로 볼 때 국내 증시의 퍼 자체가 이제 트레이닝 퍼인데 이 같은 경우 12.14%까지 올라오죠. 다만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는 LG에너지 솔루션이 현재는 코스피 200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편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할 때는 10.8배, 10.8배 정도 되는 거고 이게 선행 PER을 기준으로 할 때는 10% 미만까지 떨어진 상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는 지금 현재 LG에너지 솔루션이 3월 중순에 만기 이후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밸류적인 메리트는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코스닥의 퍼는 약 30에서 32%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코스닥 내에서도 실적이 받쳐주거나 확실하게 이슈나 모멘텀이 있는 쪽은 반등이 나온다가 어렵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는 비중을 축소하는 과정 역시 중요하다 될 겁니다. 올해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윤곽은 다 나왔죠. 그래서 어느 쪽에 무게 실어야 되냐 이 부분을 생각할 때는 실적, 밸류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은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후장을 생각할 때는 현재 3분 쪽에서 오늘 오전에 이제 저점 자리 때 만들었던 자리 때 이 가격대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이 자리대를 지켜주는 흐름을 그대로 보여준다 하는데 이게 앞으로도 지켜주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낙폭과대 기준적 받는 목표치는 대부분이 하락폭 대비해서 38.2%라는 가격대 정도를 1차로 생각하시고 거기서부터 이제 비중을 축소하고 정리해서 교체를 할 거냐 이런 과정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 변동성 지수라는 이런 것들은 앞전과 같은 급락 가능성이 낮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정도. 그리고 낙폭과대 순환을 진입하실 때는 지금 당장 반대 센 쪽, 이쪽에 대한 추격 매수보다는 전체적으로 반등폭이 안 나온 쪽을 공략하면서 낙폭과대 순환을 타는 관점, 이 과정이 중요하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월달 첫날이기도 한데 연휴 전후가
강세 뛰게 되면은 올 한 해가 좀 편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과정은 동일합니다. 시장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결국 저점 대비해서 5% 정도의 상승이 나왔는데 이 과정에서 밑에서 던졌거나 현금을 가지고 이제 아직까지 관망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진입하기가 까다로운 구간에 왔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밑으로 갭을 매는 과정이 나오면은 굉장히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더 좀 더 강세 순환이 나오느냐 그게 중요한 거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20% 전후 하락이 나타난 다음에는 1차적으로 기술적 반등 그리고 나서 추세를 넘어가서 상승 추세로 가는지 안 가는지는 2월 중순과 하순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기술적 반등이라는 부분을 생각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깡센의 인사이드였습니다. 자,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이 기술적 반등 구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법 알아봤고요. 올해 내내 기업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실적과 밸류에이션이라는 점도 확인해 봤습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진단키트주 오늘도 경남제약이 2연상인데 SD바이오센스, 휴마시스, 수젠텍까지 20% 이상 급등을 하고 있어서 또 여기서 시세가 더 나올지도 한번 지켜보시고요. 또 현대바이오의 코로나19 치료제가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데 복용 3일 만에 오미크론 완치 결과에 대해서 임상 이상 결과에서 좀 이 내용을 확인하겠다. 원래 목표는 5일이었는데 3일 내에 완치가 되는지를 확인하겠다라고 이 임상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또 지금 고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7%까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여러 내용들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세요. 오전장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